자, 이번에는 채널A 사옥원 서울 광화문에 있고요. 저와 함께 인천으로 잠시 향해 보시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제 모습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우리 면접 시간 맞춰야 되는데. 자기소개 준비하신 게 어떤 내용이죠? 그거 비밀입니다. 대표님 혹시 그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님 확신하실까요? 우리 당이 나름의 시스템과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뭐 정말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대표님께 곤란한 질문은 따로 없었습니까? 그 걱정했는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질문 없었을까요? 자, 고맙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인천 계양을 해 이제 지역구니까요. 어제 면접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이 선수가 저 이 계양을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명룡대전, 명룡의 룡이죠. 이어서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검사 사칭하고 허위사실 공표, 또 배임,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민주당이 점점 개딸들의 지배로 떨어져가는 이유, 또 민생과 경제에 우리 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유, 이것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입니다. 제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습니다. 자, 인천 계양을 해 이 이제 대진표가 사실 가능성 수준이었다면 실제로 이렇게 총선이 계양을 해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vs 원희룡, 원희룡 vs 이재명. 이재명 대표에게 어제 기자가 물었어요. 대표님, 저 원희룡 전 장관이 저 지역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길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요. 끄덕끄덕.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의 정치 고리를 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걸림돌에 비유를 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후끈후끈 달아오르게 생겼네요. 계양을이. 그렇습니다. 저는 명령대전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분이고 원희룡 장관은 전 장관은 누굽니까? 바로 직전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면서 그랬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까? 맞아요. 국토교통의 모든 설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구도 싸움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거야 심판론이냐를 단 한 선거구에서 입증할 수 있는 메인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 좁쌀이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 명령대전이 펼쳐진다면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이번 거야 심판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를 상징하는 그런 빅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딴 데 또 피하지 말고 뭐 상징성 있는 지역구에 간다, 또 험지 출마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명령대전을 현실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니 총선, 그러니까 미니 대선이고 자, 좁게 보면은 이번 총선을 상징하는 하나의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요, 이제 계양을 해서 저렇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또 하나 뭐냐면 인천 계양을 지역에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사무실을 냈거든요. 그 사무실과 이재명 대표의 계양을 그 지역 사무실이 바로 이렇게 맞닿아 있대요. 거의 그 중간에 그 단층짜리 건물 하나를 두고 이 큰 건물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선거 운동이 막 본격화되고 하면 그러한 점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가운데 왜 구자룡 비대위원 있죠? 구자룡 비대위원이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계 은퇴하시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컷오프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정말 컷오프 유망주입니다. 어제 증오 발언, 음모론, 혐오 발언 또 쏟아냈습니다. 컷오프 기준을 한 번 더 충족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에서 모르실까봐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아마 외면하실 겁니다. 곁달 사당됐기 때문에 못하실 거 잘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정말 정치인으로서 단 하나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인 본인께서 정계 은퇴하시면 됩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나쁜 정치를 끝내는 선거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구자령 비대위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계 은퇴하시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나쁜 정치를 끝내는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자, 이런 거죠. 인천 계양을에 또다시 출마하는 거가 지금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혹시나 일각에서는 야 이거 비례대표 선거제 바꿔갖고 이를테면 과거형으로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인천 계양을이 아니라 비례대표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점이 끊임없이 따라붙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계양을에 출마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증거로 어제도 이렇게 면접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 또 얼마 전에도 홍익표 원내대표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물론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의 상태로서는 그렇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께서 오셔도 정권 심판론은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왜냐?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 하시면서 어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인천에 많거든요. 예. 제대로 된 피해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보상도 안 됐다고 원망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멋진 빅매치가 거기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아니야. 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 계양을에 출마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천 계양을이 정말 이제 핫플이 되겠네요.